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김동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옆에 나와 계시죠? 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네, 민경욱 전 의원님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방문이시죠? 예, 예. 네. 앞으로 자주 불러주시기 앞으로 바랍니다. 종종 아마 오시게 될 예감이 있는데, 네. 시청자 여러분, 예고를 드린 것처럼 오늘 4시에 민경욱 전 의원님과의 특별 대담. 네. 메인 주제는 역시 부정선거 진실규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국투본 국민투쟁본부죠. 네, 네. 4.15 부정선거 네. 국민투쟁본부. 네, 상임 대표로 지금 1년, 4.15 총선 이후에 1년 반 이상을 이렇게 투쟁을 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씩 재검표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이렇게 모셔서 많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제1야당 국민의힘의 선대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날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뜻깊은데, 네, 부정선거 진실규명과 후반부에는 네, 이 국민의힘의 선대위 얘기도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질문을 해도 막힘없이 답변을 해줄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네, 오늘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벌써 나와 계십니다. 아이러브 트럼프 슈퍼맨님, 치즈조아님, 맑은 세상님, 네, 로젠탈님, 예, 우리 아주 찐 팬들이 많이 좀 나와 계십니다. 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메시지를 가급적 소화를 해드리고 싶지만 얘기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 가급적 또 오늘은 또 제가 말을 평소보다 줄이겠습니다. 우리 민 의원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니까요. 네, 먼저 최근에 근황을 좀 궁금한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많은데 근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해 4월 15일 이후 총선이 이제 치러진 이후에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발족됐죠. 거기에 상임 대표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도 2차례 4개월 동안 다녀왔고요. 아하. 예, 다음에 지금 여기 한국에서는 주말마다 우리들이 네. 강남 젊은이들의 거리 강남역 인근에서 네. 500여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렇죠.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집회가 끝난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행진도 벌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준비하고 뭐 평가 회의도 하고 이러느라고 바쁘고요. 어제도 부산의 네. 한 애국 교회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1박 2일 거기 다녀왔고요. 예, 잠시 전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서울 그 변호사회관 네. 광화문에 있는 변호사회관 10층에서 부정선거와 이 대선과 네. 관련한 이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참석하신 그렇군요. 가운데 네. 그래서 거기에도 좀 다녀오고 눈코 뜰 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그 네.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과로사 직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로사 할 틈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안 주시죠? 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훨씬 많고, 예, 지금 놓여진 과제가 엄중한 만큼,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민경욱 의원을 앞으로 더 많이, 예, 뭐라고 그럴까요? 몸을 좀 더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만큼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초기보다는 지금이 훨씬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처음에는 사실 이제 관심을 갖는 이들이 극소수였죠. 네. 극소수였는데 한 2달여 전에 있었던 게 이제 최근의 여론조사인데 파이낸스 투데이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전 국민의 32.3%, 네. 특히 우파의 54%가 이제는 부정선거가 4.15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다라고 예. 답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0%가 넘군요. 예, 우파의 50%가 넘고 그렇군요. 전체 국민으로 보면 3분의 1에 가까운 거죠. 32.3%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각성이 되셨죠.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렇죠. 또 앞으로 네.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 각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 자유우파의 절반 이상 전체 국민을 보면 약 3분의 1이 부정선거 이게 뭔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분들이 그렇게 많아졌는데 그렇다면은 네, 이 국토본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이제 저희들은 확신을 한 것이 4월 15일 그 바로 개표가 되는 순간에 나타난 비정상적인 통계 자료들을 이제 저희들이 주목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재검표를 하면 그 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검표를 하면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을 했죠. 그래서 이거 법상 180일 이내에 모든 것을 끝내도록 하는 그렇죠. 이 선거 관련 소송을 이자들이 지금 20개월이 넘도록 2년 가까이 이제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투쟁 속에서 14개월 만에 6.28 재선거를 재검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제 상황에서 우리가 배춧잎 투표용지라든가 네. 일장기 투표용지 같은 실질적인 부정의 증거, 잘못된 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일련의 과정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렇죠. 방해하는 세력도 많았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계속 와서 국민의 3분의 1이 아신다는 거는 이제 응원해 주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네. 각성이 됐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군요. 네, 우리 노 PD가 아주 손이 빠릅니다. 네. 대략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전체 국민의 32.3%고요. 전 국민 대상으로 3분의 1이 넘는 네. 이 작년 그 총선 직후하고 견주어 보면은 상당히 많은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그럼 32.3%면 3분의 1인데 3분의 2는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네.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한 반쯤 되는, 아니, 그렇겠죠. 20%쯤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없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반쯤인데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재검표가 5군데에서 실시가 됐나요? 그렇습니다. 네, 인천 연수구를 양산을 그다음에 영등포을 오산, 그다음에 파주. 그렇죠. 예, 파주을 가장 다섯 최근이 군데. 파주을이 가장 최근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뭐 예외 없이 어떤 그 문드러진 일장기 투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났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특이할 만한 사항이 네. 우리 배춧잎 투표용지가 그냥 연수을에서만 한 장이 나온 것으로 네. 그것만 해도 놀라운 일로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네. 이번에 파주에서 2장이 나왔어요. 배춧잎 투표용지에서 2장이 나왔고 또 특이할 만한 게 화살표 투표용지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2020년이라고 쓴 빨간색 화살표가 인쇄된 그런 투표용지가 또 발견됐습니다. 또 특이할 만한 것은 지금 그 중앙선관위에서는 이제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은 이게 투표용지라고 하면 이 지역구 투표용지의 밑에 비례대표의 투표용지의 첫 부분이 이렇게 파랗게 인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있을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이게 딱 나오려고 할 때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이거 다시 들어가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모르겠느냐. 앞장에 제일 끝에 뒷장에 제일 앞부분이 붙었으니까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나오려고 그럴 때 그걸 잘못 잡고 있으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잘 지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거 말고 다른 걸 보면 이게 제일 윗부분이 아니에요. 이것도 국회의원 선거 투표라고 해서 제일 윗부분이죠. 화살표가. 아니요. 이 파란, 오른쪽에 있는, 파란 게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파란 거에 제일 윗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찾아보면 또 나오는데 이게 가운데에 있는 11번, 친박 신당. 이게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뒷장에 제일 윗부분이 앞장에 제일 마지막에 붙은 게 아니고 뒷장의 중간 부분이 여기 턱 올라가가지고 인쇄가 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그 한 장이 이상하니까 이것만 무효 처리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아니고 이거는 인쇄의 증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사전 투표용지는 우하단에
QR코드가 들어있는데 QR코드가 있는 것은 사전투표라는 거거든요. 네. 사전투표용지는 어떻게 나오죠? 롤 용지로 그렇습니다. 프린트해서 네.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프린트. 네. 다다다다다닥 해서 이렇게 쭉 뽑으면 착 자르고 그렇죠. 쭉 뽑으면 착 자르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는 저게 재현이 불가능합니다. 저거는 롤에 잉크를 묻혀서 네. 쫙쫙 지나가면서 인쇄를 하는 아하. 인쇄소 인쇄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네. 저 모든 투표용지가 인쇄소에서 나왔다. 아니 네. 롤 용지로 프린터에서 나와야 될 것이 인쇄소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귀중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예. 우리가 쭉 롤로 예, 우리 화장지 같습니다. 딱 화장지 쭉 같은 나오면서 이제 잘라서 그게 딱 예. 하나의 완전한 투표용지가 되는데 이거는 인쇄소에서 그렇죠. 착착착착 찍어가지고 만들어서 갖다 넣은 거라는 거죠. 롤지로 나와야지 이게 네. 그 투표소 개표소에 있었던 투표용지인데 이거는 네. 재검표를 위해서 따로 만들어 온 네. 그런 투표용지다라는 귀중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파주에 예, 나준 거죠? 예, 파주에서 나왔고 연수구에서도 연수원에서 나왔고. 나왔고. 예. 이 배춧잎이라든가 일장기 우리가 이제 부정선거의 하나의 증거로 제시하는 게 파주리라든가 오산, 영등포 쪽에서도 다 발견되는 그런 다 나왔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종이가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는 이 평양 100g짜리, 평양 100g, 요런 느낌입니다. 아하. 평양 100g이라는 거는 네. 가로가 1m, 세로가 1m라는 1m짜리 한 장의 종이에 무게를 쟀을 때 네. 100g짜리. 근데 그게 이제 요렇게 낭창낭창 거려요. 그런데 그 양산에 가서 우리가 기습적으로 100장짜리를 무게를 쟀습니다. 아. 무게를 쟀더니 그건 평양 150g짜리였어요.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잘 나오네요. 예. 250매를 쌓아놓았을 때 제일 위에 있는 게 100g, 네. 평양 100g짜리고, 네. 두 번째 게 평양 120g, 밑에 있는 게 평양 150g짜리입니다. 평양이라는 게 어떤 아까 뜻인지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네. 가로 1m, 네. 세로 1m, 가로 세로 1m의 무게가 아하. 100g이다. 그럼 평양 100g이고요. 아, 네. 120g. 그런데 저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150g짜리 100장의 네. 무게가 나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서로 그 계약을 한 계약서에 어떻게 나오냐면 네. 100g짜리를 납품하라 이렇게 나오고 100g짜리를 납품한 증서에도 네. 평양 100g이라는 게 나와요. 아하. 그러니까 진짜 투표용지는 이런 거를 100g짜리로 만들어도 갖다 줬는데 재검표장에 나온 투표용지를 무게를 달았더니 150g짜리더라고요. 아. 그럼 뭐예요? 150g짜리는 어디서 쓰는지 아세요? 중국에서 쓰는 겁니다. 아, 우리가 100g짜리를 쓰듯이 중국에서는 150g짜리를 씁니다. 그러면 이거의 1.5배니까 이렇게 낭창낭창 거리질 않아요. 두꺼운 거 이렇게 만져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g짜리를 주머니에다 두고 네. 주머니에다 넣고 오른손을 만지면서 왼손 못 만지게 하거든요. 근데 살짝 만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주머니 속에서 만져보고 아. 이랬는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 비교를 할 수가 있는. 예, 그러니까 안 보일 때 아하. 이렇게 잡으면서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제 그런 증거들이 나오고 네. 기표기가 있습니다. 이 기표기 네. 이렇게 해서 찍는 거 아시죠? 인중. 빨간 거. 네, 예, 그게 이제 동그라미 안에 복복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인자 비슷하게 생긴 네, 거. 전복자죠. 예, 전복자. 네. 전복자를 그렇죠.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그 기표는 모나미에서 전국적으로 독점을 해서 뭐 한 가지 기표인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통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통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납품을 해서 그렇죠. 똑같은 걸로 찍게 돼 있는데 조그맣고 아주 예뻐요. 예쁘게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 갔더니 예. 두껍고 예. 커요. 아. 그래서 이게 뭐냐? 그것도 이제 제 보면 있는데 중국제예요. 중국제. 어허. 중국제는 두껍고 큽니다.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제가 중앙선관위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예. 아 이거 봐라. 이 주머니가 아니고 이 기표기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여기다가 막 기표를 한 다음에 네. 요걸 갖고 저렇게 대본 거예요. 아까 같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대본 거예요. 이거 보면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저거는 정규의 투표 기표기입니다. 아하. 근데 위에 있는 거랑 대보면 위에 있는 게 훨씬 크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중앙선관위에 있는 사람한테 네. 이런 차이가 왜 나오는 거냐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불어서 그렇대요. 불어서. 불어서? 1년 동안 있으니까 이게 불어가지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시청자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무슨 음식도 아니고 뭐 불어서 뭐 부피가 이렇게 아니 그럼 옛날에 신윤복에 낙관 찍은 건 지금 이만하게 돼 있겠네요. 되겠죠? 예? 우리가 몇백 년 된 그 신윤복에 있는 그림에 붙은 도장은 뭐 이만큼 불어 있어야 되겠네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중앙선관에 있는 사람들은 네. 무슨 질문을 하면은 그건 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질 않고 네. 즉석에서 아무 말이나 합니다. 이렇게. 이거 꼭 들킬 얘기들이거든요. 네. 여러분 많이 아시는 저기 있죠. 그 형상기억. 맞습니다. 예. 종이. 형상복원 종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해도 이게 이렇게 다시 변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종이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 이렇게 구겨도 다시 쫙 형상을 기억을 해서 펴진다는 얘기를 안 되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억지 주장을 하는 거죠. 세상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종이에 대해서 정통한 종이 전문가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 종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반박자 늦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종이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지금도 형상을 복원하는 종이고 여기에 주석이 들어갔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쭤봤어요. 주석이 들어가면 이 종이가 금속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하고 그렇군요. 그걸 계속 반복하면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그런 그 선전수를 지금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금속 중에는 형상기억 합금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이를 또 거기다가 비유를 했군요. 형상기억 종이가 있다. 새로 개발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손이 안 탄 것처럼 깨끗한 빳빳한 그런 투표 용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예, 정말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중앙선관위 또 뭐 대법관도 마찬가지지만 이 어설픈 해명 이게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요. 네. 일반 국민들께서는 중앙선관위는 대법관이 거기 위원장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중립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선거 부정이라는 건 뭐 있지도 않았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 많고 탈 많았던 권순일 대법관이 중앙선관위 맞습니다. 그건 이제 최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각성이 돼가는 거예요. 맞아, 저기에 문제가 많아 이렇게 이제 그렇죠. 느끼시고 계시는 건데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중앙선관위는 권력을 만드는 기관 해서 이 좌우측을 공평하게 네. 관리를 해주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들이 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를 해도 잘 침투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예, 지난주인가요? 예, 한 4, 5일 된 것 같은데, 여의도의 황교안 캠프에서, 이 부정선거 증거의 전시회, 정확한 팩트 전시회? 네. 예, 팩트 전시회를 했는데, 그때 우리, 민 의원님도 거기 가서 설명을 쭉 해 주셨더라고요. 네. 예. 제가 연설을 했었죠. 네. 예.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걸 기획을 했고, 반응들이 어떻던가요? 네. 팩트 전시회는 이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 뭐 종이의 TV 등을 비롯해서 네. 그분들이 이제를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 송도에서도 있었고요. 이 증거가 되는 사진들을 계속 걸어놓고 사람들이 보도록 했었어요. 어디 야외에다가? 야외에다가요. 예, 야외에다가 해서 네, 사람들 관심을 많이 끌었죠. 저기 뭐 포항에서도 그랬고, 그렇군요. 대구에서도 그랬고, 뭐 전주까지 가서 그 이동식으로도 하고 뭐 이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 그걸 집대성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26개의 대형 판넬 같은 걸 만들어서 네. 26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왜 부정선거고 뭐가 문제인지를 다 거기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다음에 네. 투표 용지 뭐 이런 것을 모형으로 만들어 놔서 네.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문제구나, 이게 거짓말이구나, 이게 가짜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렇군요. 해놓은 겁니다. 네. 그날 뭐 많은 분들이 오셨고. 네, 저희들도 생중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감사합니다. 맞아요. 예. 그때 제가 만나서 여기 오늘 그렇습니다. 출연하게 된 계기가 된 네, 건데,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요. 다음에 네. 토요일, 어제 그제 광화문에 강남에서 우리가 시위를 했을 때, 예. 그 집회를 했을 때 뒤에다가 26개를 전부 다 전시를 했습니다. 어제는 또
신촌, 홍대 입구 뭐 이런 데서 네. 저 전시를 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의미가 있고요. 네. 사실은 누가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심도가 또 집중이 되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황교안 대표께서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그 전시회를 한다고 하니까 관심들이 높아지고 아시아투데이까지 와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습니다. 예. 로젠탈님과 JB님이 부정선거 사례 앱을 만들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평소에 저걸 생각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사례 전시회와 팩트 이 나열하는 것도 좋지만은 앱을 만들어서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다 앱을 이용할 줄 알지 않습니까? 네, 네. 예, 휴대폰이 다 있으니까 예, 부정선거 앱으로 더 전파력이 훨씬 배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지금 JB님이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거기에 숟가락을 하나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거를 가셔서 이 두 분 쪽에 논의를 해주시면은 알겠습니다. 예, 상당한 아마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혀 관심이 없던 분들도 그러네, 뭔가 좀 그래서 저렇게 줄기차게 주장들을 하시는구나라는 공감대 형성이 훨씬 더 되지 않나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저기 네. 아주 충성스러운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 그 아시아투데이의 시청자들은 그야말로 아시아 최고의 그런 시청자 수준을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 김동원 앵커가 저랑 82학번 동기입니다. 예, 예. 우리 언론인 생활도 같이 했고, 예. 현직에 있을 때도 인사를 했고, 그렇습니다. KBS, 저는 동아일보, 네, 신문과 네. 방송에서 각자 아이고. 나름대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직접 보시지 않았겠지만, 김동원 앵커는 키가 얼마나 되세요? 예, 조금 큽니다. 제가 제 키를 알면은 김정은이 알면은 큰 일이 나는 사람인데 키가 얼마나 되십니까? 180이 조금 넘습니다. 거봐요. 이게 키도 크시고, 얼굴도 잘생기시고, 예. 목소리도 좋으시고, 예. 제가 아니고, 김동원 앵커가 KBS 9시 뉴스 앵커 했으면 더 훌륭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예.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제이샤르베님, 부정선거 관련자들 목 깨끗이 닦고 기다리십시오. 관련자들이 이제 목이 날아가는 그 날이 곧 올 거라는 그런 제이샤르베님의 소중한 정성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나온 김에 저희 부정선거 팩트 전시회를 저희 아시아투데이에서 지난주에 중계를 했습니다만은 민경욱 TV, 오늘 우리 아시아투데이의 이 왕팬님들도 민경욱 TV에 이제 많이들 가서 응원과 격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방송에도 또 민경욱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꽤 들어오셨을 텐데요. 제가 공지를 했으니까요. 네, 예, 아시아 박미소님 오셨네요. 저희 스패너십니다. 그러시군요. 예, 민의원님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부정선거를 밝히시는 데 애쓰십니다. 박미소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가끔씩 저희 아시아투데이 TV도 많이 사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채널의 왕팬들이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그래서 위원을 확장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서로에게 훨씬 더 앞으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민경욱 TV도 많이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아시아투데이 구독 눌러주시는 거. 네.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네, 좋아요가 아주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알림도 눌러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실방을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네. 둘이 형제 같다 그러는데 저는 기분이 좋은데 기분 나쁘실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기분. 예, 누가 형 같습니까? 예, 좋습니다. 나라님, 저도 동참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 미니언님, 저희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자주 볼 것 같은 예감을 우리 황교안 대표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3번을 모셨는데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또 황 대표님은 황 대표님 역할이 있고 우리 민의원님은 민의원님 역할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렇게 경청을 해주시면은 종합적으로 이 진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 김동원의 하이파이브에도 제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투표 참관인이 경찰 조사가 임박했다. 요 얘기를 제가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일장유 투표 참관인, 투표 관리인을 소재를 파악해서 경찰에 고소 고발을 했더니 그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다. 예, 그 얘기 궁금해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하고 4년 동안 있을 때도 이제 아무 일이 없었는데 정치를 그만두고 정치를 그만둔 게 아니고 네, 부정선거에 그렇죠. 이렇게 뛰어들다 보니까 부정선거 진상규명 작업에 뛰어들다 보니까 네.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고소 고발도 있고 네. 뭐 해서 경찰, 검찰 또 법원 할 것 없이 예. 경찰 조사받아라, 검찰 조사받아라, 와서 재판 받아라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어느 날 툭 뭐가 와서 아내가 뭐 경찰서에서 뭐가 왔다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은 좀 너무 괴롭히는구나.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봤더니 이게 온 거예요. 아하. 크게 보면 네. 귀하의 고소 사건에 그 피의자가 현재 피의자가 특정 완료돼서 아하. 출석 요구 중에 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은 어디로 물어봐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네. 이게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고소를 했냐면 네. 이름을 알 수 없는 성명 불상자가 네. 도장을 제대로 찍어야 되는데 도장을 막 돌리고 알아볼 수 없게 찍음으로 해서 선거 행위를 방해했다. 아하. 이러니 이 사람을 잡아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누구냐 하면 인천 송도 송도 2동 제6투표구에서 있었던 천장의 일장기 투표용지가 나온 겁니다. 아하. 일장기 투표용지라는 거는 똑바로 찍어야 되는 예쁘게 찍어야 되는 도장을 그냥 뭐 빨간색만 보이도록 일장기에 그 가운데 빨간 원같이 네, 그렇게 되도록 만든 투표용지가 무려 1000장이 나왔습니다. 네. 1974명이 투표를 했는데 1000장이 저런 투표용지가 나왔어요. 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동그랗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에 막 이상하게 된 이런 투표용지를 준다면 네. 이거를 받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서 찍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1000명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는 대로 감사합니다. 이거 일장기 너무 좋네요. 제가 네. 친일판 거 어떻게 이렇게 알고 저한테 주셨어요. 이러면서 1000명이 하루 종일 여기다 투표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자를 잡으면 된다. 그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찍었냐? 안 찍었죠.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찍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그런 짓 했다가 옷 벗으려고 그런 짓을 합니까? 안 되죠. 1000장이나 찍었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어요. 선거 계장한테 물어봤을 때 네. 자기가 하루 종일 그 선거구에 앉아가지고 투표하는 걸 지켜봤는데 저런 건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검찰에 고소한 걸 연수경찰서로 해서 연수경찰서에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송도 2동 제6투표소의 관리관으로서 그 도장을 찍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특정했다는 거죠. 민경욱 당신이지 이래서 이제 특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그래서 소환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수사 결과를 이제 알려준다고 저한테 이제 온 겁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그 사람의 그분의 이제 증언이 중요해지겠죠. 그렇군요. 예, 네. 내가 찍었습니다. 자기가 찍었으면 찍었다고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랬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 찍었으면 안 찍었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답을 할 수는 있겠네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기억이. 그건 말이 안 될 거고요. 예.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답을 하면은 혼납니다. 있는 그대로 그렇군요. 그대로 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면은 부정선거 진실 규명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단초를 얻을 수는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한 발 더 나가서 배충입 투표용지가 나온 게 네. 송도 그 제4투표소 송도 4동에 있는 네. 사전 투표소거든요. 그렇군요. 거기에서도 아하. 그 사람을 이제 좀 찾아달라고 우리들이 저 수사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지금 이렇게 아주 이 혼자 이 힘으로 국토본을 지금까지 쭉 이끌어 오시고 이 국토본의 지금 현재의 어떤 조직 규모라든가 이런 건 대략 어떻게 우리가 네. 국토본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카페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6,000명 가까이 됩니다. 6,000분. 예. 근데 뭐 활동가들이 전부 다 그 카페에 들어오신 건 아니니까요. 그렇겠죠. 전국에 계시는 분 보면 한 만여 명. 만여 명. 이 해주고 계시고, 카페에, 국토본 회원이 아니더라도 네. 지금, 우리 집회나 시위에 나와주시는 분들, 네. 그분들의 인원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1년 넘게, 1년 반이 훨씬 훌쩍 넘었는데, 이런 식의 정말 참, 끝이 보이지 않는, 예, 이런 대상도 지금 불투명하고 선관위 또 대법관 분들이 뭔가 좀 제대로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에 지리한 그런 그 소모전과 또 자금도 상당히 들어가야 될 텐데 후원금은 어떻게 좀 충족을 어떻게 예, 하고 우리 계십니까? 후원금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진 않고요. 네. 우리가 이제 회비 개념으로 회비를 내주십니다. 5천 원, 10,000원씩 네. 자발적인 회비를 회원분들께서 이제 내주고 계신데 네. 근근히 이제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예. 지난 한참까지는 1인 시위, 네. 1인 시위를 했었어요.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까요. 그렇군요. 그럼 그때는 뭐 소요되는 자금이 비용이 얼마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문화 행사로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그 5톤짜리 트럭도 빌리고 뭐 음향 시설도 하고 또 음악인들, 네. 오페라 가수, 비보이, 네. 사물놀이 아니면 인디 밴드 뭐 이런 분들을 전부 다 모셔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공연비도 좀 드려야 되고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뭐 이제 행사하는 장비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좀 많이 들어가지만 그렇겠네요. 근근히 잘 네. 버티고 있습니다. 예. 예, 근근이라는 거에 제가 딱 이 가슴에 맺히는데 여러분들 여건이 되시는 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성원과 격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을 네. 좀 드려도 된다면 그러시죠. 네. 여러분 그 좌파들은 이런 거리에서 투쟁하는데 돈이 아주 풍부합니다. 돈 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민노총은 월급에서 그 노조비가 나갑니다. 투쟁비가 나가요. 민노총에서. 예, 다음에 전교조가 또 얼마나 큰 조직입니까? 그렇죠. 거기도 월급에서 원천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풍부하게 쓰면서 이제 네. 거리 투쟁을 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땠느냐? 우파는 지난 정권까지는 전경련에서 그런 일을 좀 했어요. 맞습니다. 전경련에서 좀 그걸 도와주고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좌파들이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블랙리스트 말고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서 이들을 도와줬던 기업들을 전부 다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결국은 전경련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와야 됐죠. 와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아스팔트의 투쟁 세력들이 이제 다들 어렵게 지내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자발적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자발적인 후원자들이 꽤 생기셨다. 아하. 그게 이제 새로운 현상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네. 이 부정선거 규명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눈에 띄게 제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은 자발적으로 그런 그 성원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분들이 늘고 있다. 이거는 분명하게 어떤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로 되고요. 또 3월 9일 날 치러질 우리 대선이 바로 지금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부정선거 진실규명 의혹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만 대선에서 우리가 정권 교체 여망을 실현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면은 사실 참 아주 곤혹스러운 일이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권 교체와 부정선거 진상 규명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으면 정권 교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야당의 후보, 우파의 후보로 지금 나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절대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권력이 많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죠. 트럼프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못 믿는 것 같은데 트럼프의 현직 대통령이었던 미국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낙마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좀 그래서 제가 잘렸어요. 제가 미국에서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그러니까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저를 잘랐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아니 공천 말고 그 당협위원장에서 잘라버렸어요. 당협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그냥 평당원의 지금 입장인데 네. 여러분 거기는 좌파 SNS, 빅테크, 이른바 빅테크의 이 소유자들인 CEO들, 아마존, 또 구글, 네.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엄청난 돈과 조직력과 SNS를 장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떨려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선거를 놔두고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입니다. 그건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리고 총선이 중요합니까? 대선이 중요합니까? 대선이 한 10,000배쯤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총선에 부정선거를 하는 게 쉬울까요? 대선에 부정선거 하는 게 쉬울까요? 대선이 쉽습니다. 왜 그러냐? 투표용지가.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달라요. 총선할 때는 그렇습니다. 각 지역구마다 다릅니다. 네. 근데 이거는 똑같아요. 마라도부터 저기 철원까지 울릉도까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굉장히 쉽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총선은 저 같은 경우에 재검표를 하자고 그래요. 재검표를 했는데 이번 같이 1000장의 이상한 표가 나오고 300표가 저한테 더해지고 막 이런 게 있으면 제가 2893표 차이로 졌는데 그걸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대선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우리 지역구에서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 같아 해서 그 몇 표나 거기서 잘못 나왔어. 그러면 여기 3000표가 잘못 나왔는데 그러면 와 그래? 이거 부정선거라 이럴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300만 표 차이가 났는데 여기서 아무리 이걸 뒤집어도 그렇죠. 전체에 영향을 당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이건 지각해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4.15 부정선거 총선에서 있었던 부정선거의 진상을 알리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어서 시민 감시를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잘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무엇가 부정이고 뭐 배춘입 투표용지가 어떤 데서 나올 수 있고 네. 뭐 일장기 투표는 어떻게 나올 수 있으니까 또 뭐 4초 만에 한 번씩이래요. 2.7초 만에 한 번씩이래요. 그렇게 막 사람들이 와서 탁탁탁탁 찍고 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는 바깥에서 들어가는 사람 발만 찍자. 네. 그럼 몇 명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디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주목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다음에 우리가 항의를 해도 이 사람들이 받아쳐요. 그럼 우리가 당황해서 네. 이거 뭐 내가 잘못하는 건가 이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법 같은 것을 우리들이 그 사람도 모으고 매뉴얼도 만들고 혹시 필요하면 유튜브도 만들고 해서 네.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야지 정권이 교체가 될 수 있고 정권이 교체돼야지 또 이 4.15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이 완벽하게 규명될 수 있다. 네. 그 두 개가 함께 가야 한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오늘 발대식을 가진 전대본부, 선대위. 예, 선대위요. 네네.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우리와 협력하려고 할 것이냐. 네. 그거 안 할 것 같아요. 예, 이준석 아하. 뭐라고 그랬어요? 이준석이 만약에 민경우 의원의 말씀이 맞으면 저는 그냥 정규 은퇴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4.15.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똑똑하다는 청년이 네. 왜 그거를 반대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지 100% 확신을 또 갖고 있더라고요, 또. 그러게요. 아니 이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증거가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이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재검표를 통해서 나왔다면 나온 거를 보고 황교안 총리께서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좀 봐야죠. 진짜로. 아까 나온 얘기들 그런 것도 좀 듣고 그래서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네. 앵커님께서 아까가 아니고 제가 오면서 저기를 네. 봤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함께한 대담을 봤는데 네. 네. 그때 중앙선관위에 이 관리 부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리 부실한 말씀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예요. 네. 이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정확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다음에 공직선거법은 절차법입니다. 뭐는 A, B, C, D 이런 순서로 해라 그러는데 A, C, B, D 하면 그건 절차를 틀리게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불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지금 이상한 규격의 투표용지를 쓰고 이런 것들은 모두 불법 사항입니다. 근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잠깐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부실입니다. 불법이 아니고 범죄가 아닙니다.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집에 가서 했어요. 집에 가서. 네? 중앙선관위 그냥 집에 가서 하고 바깥에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주면 안 됩니다. 선거법에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죠. 네. 예, 얼마짜리를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QR 코드라는 거 쓰지 않도록 돼 있어요. 맞습니다. 막대 모양의 막대,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항이 지금 살아있는 한 네. QR 코드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다음에 대법관들에 대해서도 이 선거 무효 소송이나 네. 당선 무효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네.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180일이 아니고 지금 2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누가? 대법관들이. 그렇죠. 현행범들입니다. 예, 이런 것을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기면 안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법관과 중앙선거위의 처사가 참, 뜨뜻미지근합니다. 뜨뜻미지근한 걸 차원을 넘어서, 부정선거 투쟁을 하는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저거는 정말 대법관이 불법을 저지르네. 지금 말씀한 선거법에 나와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관이 정신을 차리게 하고, 예컨대, 남아있는 지금 재검표가 앞으로 꽤 그렇죠. 남아있죠? 네. 이거 할 때 지금처럼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참. 국민들께서 요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500명씩 매주에 모이는 것, 매주 모여서 목청이 터져라고 부르는 것이 부정선거 특검하라, 화천대유 특검하라. 단군 이래 정말 최대의 이 잘못된 범죄가 이 부정선거 범죄입니다. 네. 3.15 부정선거 때 그 주범인 내무장관 최인규는 목이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맞습니다. 내무장관. 예. 네. 네. 그런데 지금 그런 무서운 것을 그냥 자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서운 것을 놔두면 민주주의가 완전히 망해버린다. 그래서 네. 우리는 살 만큼 살았지만 아직은 뭐 더 살아야 되겠지만 네. 우리의 자손들은 창창한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네. 훌륭한 나라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공산국가가 될 수 있다. 독재국가가 될 수 있다. 북한과 똑같아질 수 있다. 이런 정말 다급함을 갖고 네. 이 대법원에 뭐 전화도 하고 다음에 우리 그 싸우는 사람들을 지원도 해주고, 네. 도와주기도 하고, 나와서 소리도 한번 질러주시고, 네. 다음에 이 부정선거라는 것을 검색도 좀 해보시고, 부정선거를 다루는 이런 유튜브 같은 거를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도와주시는 일이고요. 저희는, 이게, 법정 투쟁해서 네. 많은 8분의 변호사들과 오늘도 싸우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싸우고 있죠. 네. 이제 그게 감정 절차에 들어갔는데 그게 있고, 네. 거리 투쟁해서 매주 토요일 날 그렇게 하고요. 국제 투쟁해서 국제 보고서를 만들었고요. 시민 감시 투쟁해서 이 감시 조직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네. 5번째가 제도 투쟁해서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 지역에 있는 자기 지역구에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전화를 하십시오. 당신은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압력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미 당선된 의원은 자기가 당선됐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있어도 신경을 뭐 전혀 안 쓰죠. 맞습니다. 네. 왜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나서지 않나 궁금해 하실 겁니다. 네. 당선된 사람들은 지난 선거를 돌아보기를 싫어해요. 그렇습니다. 네. 제일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해서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경욱 같은 애들은 잘 못해서 평소에 잘 못했던 사람이라서 쟤는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떨어졌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라고 주장한다. 주장한다. 이렇게 핑계를 댄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당선된 사람들이 어디서 당선됐는지 보세요. 아니 우리 야당은 대구 경북 다음에 부산 경남 여기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거기에는 부정선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만 당락을 뒤집을 수는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대구에서 민주당이 열심히 부정선거 한다고 그렇죠. 거기서 광주 네. 사람이 당선이 되면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난리가 나죠. 반대예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광주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거기다 부정선거 했을까요? 할 필요가 없죠. 네. 안 했죠. 예. 한 건 어디예요? 제가 있는 인천, 수도권. 서울, 경기 여기서 63대 36, 63대 36, 63대 36 그렇죠. 똑같은 게 나왔듯이 여기에는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이 대구 경북에 있는 저와 함께 의정생활을 했던 국회의원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부정선거로 고통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쪽에서 부정선거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위해 달라는 게 아니고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적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당에서 가서 열심히 싸워줘야죠. 홍수환 씨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이런 일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줬는데 아무 일도 안 하면은, 세계 선수권 대회 하라고, 세계 챔피언전 하라고
돈도 파이트 머니도 주고, 네. 이 무대도 만들어줬는데, 올라가가지고 한 대도 안 때리고 계속 이러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정확한 표현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당선됐기 때문에 지난 선거를 돌아볼 그럴 의욕조차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당선된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또 그렇게 하면 이게 복잡해지는 상황이니까 경우의 수를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그 심산도 있을 것이고, 예, 아무튼 참 그래서 외로운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말씀 중에 저는 민 의원님 그 이 발언을 끊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바로바로 소개를 못 해드립니다만 말씀 중에 우리 박미선님, JHY님, 진류자유님, J샤르베님, 나라님 소중한 정성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격려와 그런 응원 앞으로 큰 힘이 되리라고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강남역에서 매주 집회를 한다. 뭐 저는 딱 한 번 가봤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연 확장 이런 면에 지금 500명이 나와서 그 500명이라는 게 정해진 숫자입니까? 아니면 더 늘지는 않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명부터 한 명만 하라고 그러는 거를 9명까지 했었고요. 네. 그걸 30명 하고 100명 하고 있다가 아하. 500명을 해주십시오. 499명을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처분 소송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 결과 당신도 50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얻은 겁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 계속 500. 있군요. 예. 네. 집회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500명도 싸워서 얻은 결과다. 예, 지금 500명이 5,000명이 되고 5,000명이 5만 명이 돼야 될 시점인데 지금 저렇게 K 방역의 그야말로 허구라는 게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외연 확장, 국토부뿐만이 아니라 문정권에 대한 그런 그 실정 이런 것들을 특히 부정선거 규명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투쟁본부에 대해서 외연 확장 이런 게 시급할 텐데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외연 확장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오셔서 이제 크기가 좀 커져야 된다. 네. 그래야지 단합된 힘으로 네. 지금 빨리 판결하라, 올바르게 판결하라. 다음에 국회에서는 특검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저희들에게 큰 힘이 돼주시는 단체들이 몇 군데 계시는데요. 국투본 비상대책회의. 아하. 다음에 해군사관학교 네. 구국동지회, ROTC 애국동지회, 네. 다음에 해병대, 육사, 다음에 학사장교회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와주시고요. 정교모, 정의를 위한 교수 모임이 예, 있죠. 교수 모임. 네, 네. 정교모에서도 와서 저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네. 뭐 VON 이런 데서도 우리 맹주성 교수님 와서 연설도 해주시고, 그렇군요. 다음에 네. 이 백신이 잘못됐다. 코로나가 이게 정치 방역이고 독재 방역이다. 그런 것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고 투쟁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이 와 계시고요. 다음에 많은 애국 유튜버들, 아시아투데이를 비롯한 네. 많은 애국 유튜버들이 와서 힘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카메라 들고 오시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독자 수로 하면 정말 엄청난 그렇군요. 큰 힘이 되는 거죠. 아하. 우파에 우뚝우뚝 솟아있는 네. 많은 유튜버들께서 와서 저희들을 이제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는 부정선거를 위해서 싸워왔지만 네.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권이 교체돼야지 이런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제 100일도 남지 않은 90일 남은 네. 이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없는 선거를 치러서 정권 교체가 되도록 우리가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힘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와서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민 의원님, 지금 네. 저 송대양님의 그 제안인데요. 네. 예컨대 중대 사건인 재검표 현장을 생중계하는 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에서 재검표 현장을 생중계 안 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라고 했는데 이 가능합니까? 재검표 현장을 생중계할 수는 그거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해야 됩니다. 네. 개표를 어떻게 하고 있죠? 개표를 많은 사람들이 공개 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참관인도 두고. 그렇습니다. 예. 아니, 사진기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재검표는 아주 중요한 잘못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까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도 내면서. 그리고 그걸 누가 까요?
대법관들이 오고 대법원 직원들이 오고 참관인들이 오고 변호사들이 오고 그렇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대법관이 못 찍게 해요. 우리들도 못 찍게 해요. 네. 사진을. 예.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죠. 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에 이번에 애리조나에서 재검표했죠. 네. 재검표할 때 어땠는지 아세요? 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관심은 있지만 애리조나의 재검표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구구회자예요. 네. 근데 태평양 건너에서 24시간 동안 그걸 볼 수 있었어요. 24시간 동안 CCTV로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다음에 그 표를 보관해 놓은 장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수십 대의 그렇군요. CCTV로 24시간 동안 생중계했습니다. 네. 그걸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들은 싸워요. 들어가가지고 왜 못하게 하는 거냐? 막, 네. 왜 우리도 못 찍게 하는 거냐? 이래서 싸워서 그 사진을 우리 쪽에서 2명이 찍고 그런 것도 우리가 싸워서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싸우지만 바깥에서도 아니 우리 취재의 자유가 있고 취재를 해야 되는데 권리가 있는데 왜 이거 귀중한 거를 당신들이 못 보게 하느냐? 못 보게 하는 이유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리조나 네, 바로 이겁니다. 저게 다 네, 중계가 네. 되는군요. 이게 다 중계가 됐어요. 네, 24시간 동안. 예, 저렇게 투명하게 하면은 저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믿지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하면. 해상도가 낮지만 예. 해상도가 더 좋은 그렇군요. 누르면 더 좋게 크게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대법관 쪽에서 그걸 막고 있다. 네. 하다못해 민경욱 의원이 휴대폰으로 결정적인 찍게. 증거를 찍으려고 해도 막 제지를 받는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 2명을 이제 최근까지는 우리들이 네. 막 싸워가지고 2명은 우리 변호사들이 찍겠다. 그래서 2명이 돌아다니면서 막 찍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간헐적으로 이렇게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그 사진이. 그런데 그걸 찍어도 네. 밖으로 유출하지 말라고 각서를 쓰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그러네요. 공산국가입니까? 그러네요. 이 공개하는 거를 아주 기겁을 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네, 공개를 하지.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고 네.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대법관, 제가 권순일 대법관의 뭐 대장동기 있을 때 여러분들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입니까? 정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정말 이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처신을 해야 될 그런 대법관이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또 겸임을 했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은. 그런데 그분이 최근에 보여준 모습은 정말 이 실소를 금치 못할 그 이상의 차원이죠. 대한민국 대법관이래. 저 실상이 저렇구나. 그러니까 바로 그런 대법관,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관리를 하는 총선에 믿음이 가겠습니까? 네, 지금 민경욱 의원은 그걸 현장을 샅샅이 보는 입장이니까 아마 저보다도 더 훨씬 그 분노 지수가 높을 텐데 뭐 저만 해도 마찬가지 그 경우입니다만은 네. 저는 뭐 한 20-30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만 벌써 1시간 10분이 훌쩍 넘었습니다. 또 바쁘신 일정이 또 있으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이 저녁 다 좋은 시간을 보내셔야 되니까 네. 못한 말은 또 이제 2탄에서 또 준비를 또 하도록 또 불러주시겠죠? 네. 당연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마무리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앵커님 뵈니까 역시 정통 언론인이 다릅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런 자리에 불려 나온 게 보내주신 질문도 날카로웠고 품격이 있고요. 이거는 뭐 거의 공중파를 뛰어넘는 능가하는 방송이군요. 앞으로 100만 시청자 곧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아시아투데이 또 김동원 우리 앵커와 함께 가겠습니다.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히는 일에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가 있으면 나라가 공산당 독재자의 수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선거가 왜 중요해요? 선거 때 우리들이 가서 이렇게 살살 빌고 절도 합니까?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권을 지니신 여러 유권자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뭐가 좋겠습니까? 제가 잘 할게요. 이게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선거가 있으면 무서워합니까? 왜 무서워해요? 그야말로 개, 돼지 취급하면 됩니다. 무서워하는 척하면서 그냥 나가가지고 무슨 너희들이 아무렇게나 떠들어. 우리는 부정선거로 30년, 50년 해먹을 거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부정선거의 비읍자, 부정선거의
부자만 나와도 부들거리면서 이 뭐야? 누가 이런 일을 획책해? 이러면서 범인을 색출하고 처벌하려고 노력을 하고 펄쩍펄쩍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해오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지금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그게 적은 숫자로 보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100% 소금이기 때문에 짭니까? 아닙니다. 바닷물에 있는 소금의 그 양은 3.5%예요. 예. 딱 3.5%가 유지됨으로 해서 바다가 이제 짠 맛을 유지하고 플랑크톤부터 대왕고래까지 사는 거거든요. 그 작은 분들 싸우는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도 쳐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사실은 여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싸워주시는 분위기이기도 네,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힘을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다시 우뚝 서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싸웁시다. 감사합니다.